저것들이 우리 광저우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잖아. 다 쫓아내 버려야 해.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 여자가 광저우의 시내 어느 상가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중국 명문대 출신의 이 젊은 중국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저우에 살고 있는 29살 천멍이라고 해요. 저는 얼마 전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아직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누굴 원망하겠어요. 제 잘못이 너무나 큰걸요. 어디야 소연할 데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띄워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하여 백수로 지내다가 최근에 여기 광저우 시내에 자그마한 옷가게를 열었어요. 사실 중국에서 나름 명문대학교 소리를 듣는 중산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재학 당시만 해도 졸업하면 대기업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금 중국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5%라고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체감 실업률은 거의 50% 이상이에요. 실제로 동기들 가운데 다소 운이 좋았던 친구들은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영세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정도였고 대부분은 일용직, 배달라이더 같은 일을 택하거나 아예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통계와는 달리 체감하는 실업률은 정말 높았죠. 제 친구 중 하나는 빠르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몸집을 불리는 도시를 보며 이게 바로 중국의 가짜 번영이야라고 한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어요. 잘못된 건 국가가 아니라 너 자신이라고요. 그렇게 신세한탄할 시간이 있으면 너의 실력을 키우라고 충고했죠. 우리 중국은 노력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취업에 계속 실패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건지 운이 없었던 건지 계속된 취업 실패로 자존감이 떨어져 이번 생은 망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며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런 저를 가만히 두고 볼 리는 없었죠. 틈만 나면 그렇게 놀지만 말고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서 취업을 도전해봐야 하지 않겠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라 등 잔소리를 해댔지요. 부모님은 두 분 다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셨는데 지금은 어머니는 은퇴하셨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어릴 때부터 항상 중국은 위대하며 중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중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머지않아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 확신하셨어요. 자주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제 꿈은 국내 기업의 CEO였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키운 뒤 평소 눈에 가시 같았던 근처 아시아의 한국, 일본 등의 나라에 진출해 자라나는 새싹을 밟듯이 마구 밟아주고 싶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전 서구 열강이 그랬듯이 빨대를 꽂아서 단물을 쪽쪽 빨아먹는 것이죠. 쓰다 보니 흥분해서 좀 과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나라와 나라 간에는 냉혹한 경쟁만 있을 뿐이잖아요. 특히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붙어서 은근히 신경 쓰이게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절대 넘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제가 할 일이죠. 아시아가 평정되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외국 기업들을 차례차례 깨부수고 다른 강대국들을 정복하는 것이죠. 저의 결정 하나에 전 세계 사람들이 울고 웃는 그런 순간을 그렸었는데 꿈만 거창하면 뭐 하나요? 지금은 옷가게나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이 옷가게도 사실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하니까 지인들 보기에 창피하셨는지 뭐라도 해라고 이렇게 가게 하나를 차려주셨네요. 옷가게를 하면서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중국은 옷 만드는 원단의 70%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라고 하더군요. 역시 제조업하면 중국이죠. 특히 한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중국이 한국한테 기분 나빠져서 수출을 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옷 만들 원단이 부족해서 벌거벗고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생각이 드니 재밌어서 혼자 실실 웃곤 했답니다. 광저우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 점이 또 저를 거슬리게 하고 있죠.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이 우리 광저우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니 길거리에서 그런 공장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자연히 한국인들도 많아서 어디든 한국인들이 있어요. 정말 꼴보기가 싫지만 이들은 부의 분배가 양극화되어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광저우 시민들과 다르게 부유해 보였어요. 하고 있는 옷차림부터 달랐고 마치 지들이 무슨 귀족이나 되는 것처럼 우아하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광저우를 돌아다녔죠. 심지어 근처 웬징루에는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요. 저는 일부러 거기를 가지 않지만 웬징루 한인타운은 밤낮 없이 붐볐습니다. 야시장 느낌으로 길거리에 파는 음식들도 많았고 실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카페, 술집까지 즐비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 문화 체험을 한다며 몰려들었죠. 한인타운의 먹자 골목의 음식들이 역대급으로 맛있다나 뭐라나. 저는 속으로 저런 골빈 관광객들 때문에 한국인들만 배부르고 우리 광저우 시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야. 멍청한 관광객들은 다 꺼져버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곤 했어요. 제 입장에선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누가 자기 집 앞마당에서 마당을 더럽혀가며 배를 불린다면 기분이 어떻겠나요?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나중에 내가 큰 물에서 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제가 가게를 하면서 특히나 짜증나는 점은 한국인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입구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 놓고 싶지만 매출의 대부분이 이들이니 쉽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퉁명스럽게 응대하고만 있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한국인들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제 가게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더군요. 사실 그런 예의들은 본토인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행동들이긴 해요. 중국인들은 와서 옷을 마구잡이로 입어보고 여자들은 옷에 화장을 묻히거나 들고 있던 커피를 쏟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어요. 옷을 함부로 다뤄서 늘어나는 바람에 판매도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죠. 이런 경우 옷값을 받냐고요? 전혀요. 중국인들에게는 이게 일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도 친구들과 쇼핑할 땐 그러긴 하거든요. 모두가 그러니 뭐 할 말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유별나게 예의를 차리더군요. 그것이 오히려 제 눈엔 가식 같아 보였어요. 솔직하지 못한 족속 같은 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인 중에서도 단 한 명은 달랐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아주머니였는데 저의 퉁명스런 태도에도 변함없이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옷도 많이 팔아주시고요. 단골이 되어 자주 보니 이분한테만큼은 마음을 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인 중에 유일하게 제가 싫어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알게 되었는데 이분은 LG전자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따라 여기로 왔다고 했어요. 저를 딸 같다며 잘 대해 주셔서 은근히 싫지 않았어요. 어쨌든 저를 포함한 여기 상가 사람들은 저와 생각이 비슷했어요. 모두들 한국 기업과 한국인의 불만이 많았죠. 우리가 착취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주로 LCD를 만드는 공장들이었는데 이들 때문에 우리 LCD 중국 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었고요. 급기야 한국인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우리 광저우는 한국 기업 때문에 망하고 말 거야. 저것들 다 쫓아버려야 해. 이런 얘기가 일상이었죠. 다 같이 모여 시위를 벌일 때도 있었어요. 저도 물론 참석했어요. 우리는 손에 한국 기업은 광저우에서 나가 라고 써있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한인타운 쪽으로 향했어요. 불쾌해하는 한국인들의 표정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었죠. 그런 저희의 압박을 통해 그들 스스로도 광저우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던 중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정부가 자금을 풀어 대대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지원해준다는 것이었죠. 정부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지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기로 한 거죠. 중국은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여 기업을 살릴 수 있기도 한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애국심이 차올라서 너무나 뿌듯해지네요. 고지어 광저우에 있는 TCL 그룹의 자회사인 화신광den이 LG 디스플레이의 LCD 공장들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상가 사람들은 이제 중국 기업의 반격이 시작됐다며 축제 분위기였어요. 다 같이 모여 술도 마시고 웃고 떠들었죠. 저도 오랜만에 잔뜩 취해서 완전히 들뜬 채로 왠지 모를 승리감을 즐겼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어떤 후폭풍이 불어 닥칠지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이후 빠르게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도 LCD 제조 공장과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현대자동차 역시 5개의 공장 중 하나만 빼고 차례로 철수시키기 시작했어요. LG 디스플레이는 광저우에서 아예 LCD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렇게 다 빠져나간다고? 저는 점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커지고 있었어요.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하긴 했죠. 한국 기업이 나가면 이 이후에 우리 지역 상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람들의 단체 행동에 나도 함께했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 기업이 다 빠져나간 광저우를 상상해보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시간이 갈수록 환호가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우리 옷가게뿐만 아니라 여기 전체 상가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 걱정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의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우리 옷가게에도 손님이 줄었어요. 매출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제야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야 중국 기업이 활력을 얻어서
곧 대체 손님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다들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하며 기존에 고용되었던 현지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 만큼 유동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불안감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연매장에서 만두 가게를 하는 수닝샤 아주머니는 손님이 반으로 줄었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원래도 임대료 내고 나면 조금 남은 돈으로 겨우 생활비로 쓰고 있었는데 이대로라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손을 바들바들 떠셨죠. 저는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당장 제 코가 석자라 그럴 여유도 없었어요. 맞은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마롱 할아버지는 상가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 멍청한 인간들아. 여기는 한국 기업이 먹여 살리고 있는 동네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죽어나는 건 우리들이라고. 그러자 일제히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국노 같은 영감탱이라는 소리부터 우리 이제 망했어라는 소리도 들려왔고 울음소리, 화내는 소리, 싸우는 소리, 복도가 아주 난리였어요. 이제 와서야 사태가 심각해지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이 폭발한 거였죠. 이웃 상검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급기야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날 저녁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심각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신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푹 쉬시더니 네 아빠 사업이 좋지 않다. 아니 완전히 망한 것 같다며 훌쩍이셨어요. 저는 무슨 소리냐며 아버지에게 소리쳐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원래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중국 기업이 인수하면서 하청업체들을 싹 물갈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경제전쟁으로 수출 쪽에도 타격을 받아 급속도로 자금줄이 막혔고 지금은 직원들 월급을 다 주지도 못하는 처지라고 했어요. 빠르게 사업장을 정리하고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멘탈은 거의 바사삭하고 무너졌어요. 결국 지금 우리 가족 중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말인데 나조차도 가게를 접게 생겼으니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고 설쳐댔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날 밤 셋이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로 근근히 장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앞서 소개했던 저희 가게 단골이자 저와 친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저는 아주머니께 당장 뛰어가 지금 한국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냐, 한국인들은 다 돌아간 거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어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제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안 그래도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와봤다고 하시며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우리 시위 때문에 떠나는 거냐, 도대체 왜 가는 거냐고 거의 울먹이며 물어보았는데 아주머니는 물론 광저우의 반한국기 업정서가 크게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몇 해 전부터 중국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중국에서의 제조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고 LCD 시장이 한국 기업들에게 잠식당하는 걸 막기 위해 국가가 전폭적으로 중국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니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많이 좋아진 이유도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들을 대거 축소하여 고급 패널인 올레드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했어요. 인건비가 더 싼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더 효율적이면서 고급 라인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아주머니 자신도 몇 달 뒤에는 베트남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하셨고 그동안 같이 수다 떨어져서 고마웠다며 선물을 주셨는데 종이백 안에는 옷이 들어있었어요. 옷가게 사장한테 옷 선물이라니 하며 피식하며 들여다봤는데 얼마인지 짐작도 되지 않는 명품 옷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고마움과 후회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우리가 왜 그랬을까? 저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주머니, 남편분한테 말해서 안 가면 안 돼요? 한국 기업들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제발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다며 한참을 저를 달래주시고 떠났어요. 이후 우리 상가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우리 상가뿐만이 아니라 광저우 전체가 심한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광저우를 먹여 살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실도 모르고 한국 기업들은 나가라고 시위에 뭐해 그 난리를 쳐댔다니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더군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며 파티를 했었던
그 상가 주인들은 모두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갔고 매장들은 임대에 팻말이 붙은 채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도 당연히 옷가게를 접고 떠날 수밖에 없었죠. 저희 가족은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하며 사는 신세로 전락했고 예전에 제가 꿈꾸었던 대기업의 CEO는 이제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어떻게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해야 했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밤늦게까지 배달 일로 녹초가 되어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지난날의 후회가 밀려와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한편으론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원래 잘 살고 있는 우리 광저우에 들어와서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가냐고요. 할 수 있다면 복수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물론 제 앞가림부터 하고 나서겠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 상처들은 어느 정도 아물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커질 것만 같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저처럼 앞뒤 재지 않고 행동했다가 큰 후회를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천멍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